가카야 미우의 장편 소설입니다. 노후자금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, 노후에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뭐 한국 돈으로 치면은 3억 6천만 원. 과연 노년에 3억 6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?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참 쉽지 않죠. 여기에서는 이제 50대 부부가 나옵니다. 저축액이 700만 원,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, 6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없죠. 그의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. 이 영화 속에 이제 부부 모습이 참 남일 같지 않죠. 보통의 사람들, 서민들의 생활이, 삶의 수준이 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제 부모의 장례식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한번 치렀더니 또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무시하죠.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, 그런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인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. 게다가 남편이 회사가 망해서 실직까지 당합니다. 갑자기 백수가 된 거죠.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도 다니던 이제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줄 알았더니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, 수고하셨다며 나가라고 얘기하죠. 부부가 동반으로 실직한 상태가 된 겁니다. 돈 들어가는 곳은 계속 보이는데 이제 실직이라고 들어온 돈이 없는 겁니다. 참 저런 상황이 되면 참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서 1,000만 원 잃어버리고 안 좋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. 참 씁쓸하죠. 나이가 들었는데 몹써서 하는 일 말고는 일할 곳도 없는 거예요. 저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영화가, 소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? 참 노년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저 작품에서는 결말이 그래도 가족들이 각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제 집을 처분하고 이제 같이 사는 그런 뭐 공유주 뭐 쉐어 하우스인가요? 뭐 그런 걸 통해서 주거를 해결하고 또 이제 남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편안하게 사는 모습으로 결말이 끝나지만,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. 제가 아는 이제 전 직장 후배도 갑자기 회사에서 내몰렸어요. 백수가 된 거예요.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만 두세 살이다 보니까 나이가 주는 이제 그 상한선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 거예요. 씁쓸하죠.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습니다. 회사를 실직한 가장이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. 저 작품에서도 가족들이 가장이 일자리를 구했다고 축하하는 걸 보면서 참 잘 사는 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또 버티면 또 나아지는 때가 오긴 할 거다라는 생각에 또 약간의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죠. 차근차근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삶으로 지내야 될까? 그런 걱정, 두려움, 염려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. 쉽지 않은 삶을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지내야 될까?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? 걱정도 많이 되고요.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. 노후 자금이 없다, 노년의 삶이 두렵다, 겁난다 라고 하는 건 매우 아마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의 상당수는 돈 문제입니다. 그 돈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? 참 쉽지 않죠. 게다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 있습니다. 노년에 불쌍한 척, 착한 척, 친한 척 하는 놈들에게 이용당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날려먹으면,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다시는 중산층으로, 다시는 평범한 삶의 주인이 못 되는 거죠. 돈 버는 일도 매우 지라고 힘든 일인데 투자하겠다고 쉽게 뛰어들어서 쉽게 돈 번다? 이런 건 더더욱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돈 나올 수 있는 구조, 이제 정기적인 이제 수입원이 계속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
금융노예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금융권들에게는 그들이 평생의 황금알입니다. 그들은 그 금융노예의 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. 은행에만 평생 돈을 갖다 바치는 이들입니다. 우리가 단칸방에 살아도 옥탑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빚을 지지 않으면 그래도 살아갑니다. 근데 빚지면 인생이 순식간에 파탄 나는 겁니다. 돈 빌려서 투자해도 망가지는 건 금방이고요. 우리가 정말로 빚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지금 돈 벌고 있을 때 최대한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 작품이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키야 미우의 작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죠. 젊었을 때 흥청망청거리고 여유 부리고 과시하고 드러내면 노년의 삶이 매우 불행해진다라는 걸 말입니다. 돈에도 눈이 달려서 주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. 돈엔 다 각자 자기의 그릇이 있다라고 하네요. 그러니 함부로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요.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흉기 들고 막장짓 하는 놈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. 무서운 일도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산다는 게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우리는요, 인간에 대한 의심을 항상 거두지 않아야 됩니다. 인간성에 대한 내밀함, 탐구와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, 어떤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지 잘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남에게 함부로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각오, 다짐 이런 걸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이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떤 삶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? 또 궁리해야 되겠습니다. 이래저래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요새요 2023년에 김밥 가격이 그냥 일반 기본 김밥 가격이 2,200원이었던 것 같은데 2024년 5월 지금 4,500원입니다. 김밥값이 더블이 됐습니다. 짜장면도요 한 5,000원, 5,500원, 6,000원 하던 게 지금 그냥 9,000원입니다. 믿기 어려운 금액이죠. 점점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서민들의 삶은요 더 빡센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삶입니다.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나라에 있는 전 국민들이 같이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내핍하고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